헌재에서는요 3월 초에 선고하겠다라는 의지가 재확인됐고요. 더 이상 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리인단 쪽에서의 의도대로 계속 끌려가면은 실제로 이정미 재판관 임기안에는 못하는 상황이라 지금 헌재에서 우리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놓고 내기 비슷한 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월 2일이냐 9일이냐. 근데 지금 박근혜가 조금 어그로를 끄는 것 때문에 오히려 헌재에서는 그렇게 어그로를 끌까 봐서라도 3월 2일 원래는 할 수도 있는데 3월 2일까지 염두에 두고 그 날짜랄까 이런 걸 정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뒷말이 몇 개 꼭 나오고 싶으면 나와도 되는데 우리가 정한 날짜에 나와. 그게 이제 3월 2일 즈음 그 안쪽이라고 좀 보는 것이고요. 근데 헌재에서 이번에 박근혜 쪽한테 그러면 나오는데 네 입장 발표만 못해. 신문에 응해야 돼. 이렇게. 신문은 하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조용해진 상태예요. 예, 오히려 이제 뭐 그동안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대리인들이 그 언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박근혜 측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이제 돌려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직접 물어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거꾸로. 예. 근데 박근혜가 이제 나와가지고 정말 문답을 하기 시작하면 무슨 소리를 할까? 난 진짜 한번 보고 싶단 말이지. 굉장한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징구를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슨 헛소리를 하나. 자, 비서추인.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 국정농단에 있어서 국정농단이 최순실 씨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지금 처음에 대국민 사과를 할 때는 최순실과 취임 초기에 잠깐 그랬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에 밝혀진 걸로 보면 최근까지도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걸로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국정농단이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는 제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하고 또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저희가 또 따로 마련해 놓은 것이 또 창조 경제라고 그래서 간단히 좀 하세요. 문화 융성과 지금 필리버스터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발전시키려는 거지. 아니 저는 제가 돈을 가진 것도 한 푼도 없고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엮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지금도 내가 왜 여기 나와 있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거는 전부 이 대한민국을 정말 빨갱이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꼭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당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기 비서추인 잠깐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어그로 끄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한 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람은 저에게 가장 어려웠을 적에 가까이에서 제 심부름을 해주던 사람이었을 뿐이고 그 사람이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 것을 제가 잘 살피지 못한 것은 그거는 뭐 저의 약간의 불찰일 수도 있지만 그게 과연 탄핵을 받을 정도의 큰 잘못이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이렇게 너무 사람을 이렇게 막 몰아세우고 이러면은 저희가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황진미가 우리 편인 게 나 어째 다행인지 몰라. 내가 지금 빠져들고 있어. 아니 그 생방송 안 해야 되겠어요. 왜요? 다 혈압 올라 죽어. 혈압 올라 죽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가서 전부 혈압을 올려서 죽으려고 하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네.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던 날 7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세월호 7시간 동안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는 그 관저도 집무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관저 집무실에서 다 보고를 받고 저는 정상적으로 이 고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거는 저는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증거를 자꾸만 내놓으라고 하는데 저는 다 그 시간에도 정말 우리 아이들을 구해야 되겠구나. 왜 구명조끼를 입었는데 그렇게 찾기가 힘들다는 것은 저는 받아들이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저는 글쎄
머리를 또 제가 그냥 이 국가에 위신이 있는데 그냥 머리로 나갈 수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미용사를 부른 것은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점심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리장에게 점심을 갖다 달라고 해서 또 먹었습니다. 밥이 먹근육으로 넘어가세요. 근데 이제 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우주의 길을 모아 정신을 똑바로 차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밥을 반 그릇 정도 먹고 자, 잠깐만요. 네. 결정 내리겠습니다. 탄핵. 아이고 저는 너무 억울하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상 이런 일이 없고 지금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광장에 100만이 모여 있는데 이거는 지금 누구의 조정을 받아가지고 저기 이렇게까지 탄핵을 경위 끌고 나가. 내리는 것은 그렇게면 지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휴전선은 아줌마. 괜찮습니까? 제가 휴전선에 대해서 언제나 저기 삼성동 이모 걱정이 여기서 돼서 이러시면 안 돼요. 저기요. 가요, 가. 저기요. 저기 지금 바로 앞에 뜨검들 수사관들 와 있거든요.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 아이고. 아유 순실이 옆으로 가야 되겠다. 역시 연기력 하나는 짱이에요. 생중계 해주면 안 되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이 정도 안 된다니까. 사실 보수들이 생각이 있으면은 자기들 그 영험한 정교의 힘으로 박근혜에게 황진미를 빙의시키면 돼요. 그러면 정미왕이 그냥 확 등장해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많이 바뀔지도 몰라. 그럴 듯 하네. 헌법재판관들이 말도 더듬는다.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개거품 물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국정농단, 세월호, 블랙리스트 이런 걸 뇌물 이런 거 빼고요. 그의 지적 능력으로도 사실 탄핵감이에요. 맞아요. 예. 무능력하잖아, 무능력. 그 사람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랄까, 표현력, 컨텐츠 이런 것들만 보면 물론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이 얹힌 거지만 사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어떻게 해요? 적절한 공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면 탄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한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누가 했을지 이따가 맞춰보세요. 재현 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 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든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한다.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이걸 누가 이야기했겠어요?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아닐까요? 김기춘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9년 전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죄 추정 원칙이 뭐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사람을 범인으로 보지 않는 거잖아요. 무죄를 일단 추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잖아. 김기춘이 여기 했던 말에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은 탄핵 심판에는 유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유죄가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탄핵으로 수렴되는 여러 가지 건수가 들어있어도 그런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보수 사람들이 지금 흔히 말해서 이런 식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지. 자기들 앞뒤에 9년 전에 했던 말과 지금의 말은 완전히 다른 형태. 보수가 원래 법적 통치 그러니까 법을 통한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게 자기네들 이념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인 논리에선 지들이 제일 빠삭하게 잘 알아요. 알면서 적용을 자기들한테는 아주 느슨하게 하고 상대방한테는 악착같이 최악으로 하는 이상한 방식으로 논리를 바꿔가면서 얘기를 하는 게 문제인 거지. 자꾸 나한테 무슨 구술했다. 무슨 시술을 아줌마 아직 안 갔어? 아직 안 갔어요? 잠깐만 땀 그런 떨어봅시다. 것은 정말 너무 막 덮어 씌우는 거고 이 모든 것은 고영태가 최순실에게 뭔가를 협박하려다가 일어난 일이고. 잠깐만요. 여기서 태블릿 잠깐만요. PC는 저는 저기 피서주인 여기서 우리 다 퇴근할 테니까요.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자, 우리 이거는 퇴근합니다. 너무 이게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그럴까요? 하고 우주의 기운이 지금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문화로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또 연병하네. 성공적으로 개최를 해야 되는데 저 방송실 이거 마이크 끄셔도 되지 않아요?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들어도 그러겠다. 언니야 큰일 났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지. 그거 까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데 기춘이 삼촌은 언제부터 왜 안 보이는지. 갇혔어요. 기층 삼층. 그 우병우도 꼭 갇혀요. 이 양반아. 정신 차려 이 양반아. 그리고 지금 요즘에는 뭐 향정 이런 거 맞춰주는 사람이 없나 보죠? 제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하지만 그러나 이게 모든 고통은 국가를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참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뭘 참어. 지금 기각이 되면 제가 검찰이라든가 그동안의 언론을 단단히 손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줌마가 이 금단 현상이 오나 씨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아 미치겠다 진짜. 근데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람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실체와 또 허상이라는 게 있는데 박근혜가 아마 이런 국정농단 같은 게 안 터졌으면은 그냥 그렇게 좀 콘텐츠는 부족해 보여도 의례껏 그냥 공주로 자라서 그래도 마인드만큼은 뭔가 굉장히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그냥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갔던 거거든요. 근데 실체가 딱 민낯이 딱 드러나고 보니까 뭔가 판단할 여지도 없고 콘텐츠도 없고 사실상은 사익을 위해서 최순실에게 거의 국정을 맡기다시피 한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보수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왜 박근혜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이 75%에서 80% 사이에서 그냥 거의 변하지 않은 게 그런 이유 때문일 것 같아요. 진짜로 보수분들도 박근혜를 이제 아는 것은 그래도 좀 있는데 말을 못하는 대통령의 느낌하고 진짜로 아는 것도 없고 말을 못하고 자기가 업무 수행도 안 했던 느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서 그 배신감은 당분간 보수들이 느끼는 데미지랄까요? 트라우마는 대단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박근혜를 지지해왔던 사람들은 동네 미용실을 가거나 회사를 가거나 했을 때 할 말이 없을 거 아니야 지금은. 저는 하루에 1시간씩 아유, 직무를 받습니다. 그만하세요. 관저에서 자고 일어나서 경위 끌어내.